혜인에게서 사진과 문자가 전송되어 왔을 때 공소시효가 지나 원고인을 맞닥뜨린 사람이 과연 이런 심경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응당 벌받고 싶은 마음 충만했지만 그렇다고 나를 벌할 사람은 없는, 죄책감을 느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나조차 모르겠는 그런 애매하고 찝찝한 기분. 회사 일도 원고도 모두 마감한 세상 인생이 아름다운 토요일이었다. 혜준과 나는 낮 시간 동안 이케아에서 한 차례 쇼핑을 끝내고 집 근처 대형마트로 옮겨와 지난 보름간 미뤄온 장을 몰아보고 있었다. 혜준이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과일 매대로 달려가 이쑤시개에 꽂힌 멜론을 내게 건넸다. 몸에도 좋은데 맛있는 데다 아름답기까지 하군. 나는 과일은 생필품일까 사치품일까 생각하며 점원의 영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여벌구를 바라봤다. 풍경을 보면 치열했고 혜준을 보면 나른해지는 그런 주말 오후였다. 약속 시간이 좀 남아서 서점 왔는데 이거 네 책 맞지? 나는 이날이 생각보다 늦게 찾아온 것에 잠시 놀랐을 뿐 얼어붙는다거나 주저앉지는 않았다. 나 이제 그 정도 맷집은 있다고. 나는 계산대에서 혜인이 보낸 문자를 보았으나 당장에 손이 모자라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쑤셔 넣었다. 카트를 차 트렁크 앞까지 갖다 놓고서 나는 혜준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오겠다 말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문자 아래에는 올해 초 발간된 나의 단행본을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맞아? 크크크. 어떻게 알았어? 답장을 보내고 1초도 지나지 않아 읽음 표시로 변했다. 아니, 수민이랑 서면 교보에서 만나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딱 보이네. 운명이네. 니 왜 내한테 자랑 안 했는데? 미스 디올 사주기 싫어서? 흐흐. 야, 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그럼. 네, 그거 안 받아도 일도 상관없는데 말 안 한 거는 진짜 섭섭하디. 5년쯤 전이던가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한창 소설 습작을 하며 대학원을 알아보고 혜인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때가 예전 같지는 않았어도 그때만 해도 우리는 꽤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었다. 우리 사이가, 그녀와 내가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희미해지기 전이었다. 우리가 채팅을 하던 곳은 주로 늦은 밤 도서관이었는데, 야, 올해는 상도 탈출하자. 제발 등단 좀. 둘 다 되면 진짜 좋겠당. 그래, 그러자. 이제 집중. 고고. 같은 말을 매번 처음 하는 듯 질리지도 않고 반복했었다. 우리는 대화 말미에 미스 디올, 도손 하고 외치며 끝인사를 대신했었는데 전자는 내가 등단하면 그녀에게 줄 선물, 후자는 혜인이 CPA를 패스했을 때 내게 줄 선물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등단 사실을 숨기면서 혜인은 회계사를 포기하고 세무사가 되면서 없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사지마. 재미없어.
야, 그래도 이런 건 사줘야지. 돈 아까워. 10권 사서 뿌릴 건데. 오늘 수민이한테도 제보 좀 해야겠다. 책을 뿌리겠다는 말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보라는 단어의 질에 움찔해 나는 전화를 건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사람은 다 알았다. 등단 소감에도 소설에도 잡문에도 제발 좀 알아달라고 봐달라고 온갖 때를 다 써놨는데 모를 수가. 그건 때론 대수였고 대체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혜인에게만큼은 꼭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다.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사람 천지였지만 혜인에게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너 다음 주말에 뭐해? 네? 뭐 없다. 애는 시부모님이 봐주시는 날이고. 아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사인해서 줄게. 진짜? 간만에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일단 책은 사지 마. 집에 재고 넘쳐. 맞나? 알았다. 내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다시 연락할게.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계산해보니 혜인과는 2011년 그녀가 졸업할 때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럼에도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이토록 허무하고 쉽고 단박에 잡혔다. 안부도 기별도 없이 용건만 말하고 끊었지만 그게 부족했다거나 미안하지 않았다는 점마저 익숙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혜주는 트렁크에 삐딱하게 기대어 한껏 심술이 난 표정이었다. 아니,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멈칫했으나 과장된 그의 표정은 내가 카트에 짐을 다 옮겨 싣고 정리까지 해놓았으니 칭찬해 주세요. 라는 말의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달려가 문을 열고 팡팡하고 소리내어 말하며 그의 엉덩이를 두들겨 운전석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잽싸게 조수석에 앉아 그를 껴안고 아주 길게 입맞춤해 주었다. 정말 사랑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남자야. 혜주는 언제든 내가 자신을 떠날 수 있을 거라며 불안해했다. 야, 그건 피차 마찬가지라고. 어떤 관계에서든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어떡하라고. 그건 혜준의 불안과 별개로 지금은 내가 그의 품에 안겨 매달린 꼴이었지만 그랬다. 그의 따뜻한 맨 가슴 위로 콩콩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왔다. 침실 등과 양옆의 스프링쿨러가 놀란 척하는 이모지 같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말없이 눈 맞추었다. 나 고소공포증 있잖아. 혜주는 눈을 감아도 떠도 이곳이 허공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물론 엄살이다. 전기장판을 정리해 발코니 창고에 넣어둔 게 어제였는데 하필 오늘 밤 기온이 뚝 떨어졌다.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꺼내와 시트를 헤집고 다시 깔 수도 있었지만 굳이 봄이불에 지난 겨울의 기운을 묻히고 싶지는 않았다. 새 기분을 잡치느니 차라리 추운 편이 낫다고. 그 정도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럴 수 있어서 더 좋잖아. 그지? 나는 웃음 지으며 그의 겨드랑이 아래로 얼굴을 파묻었다. 내일 안 가면 안 돼? 그럴 일 아니래도. 쓸쓸한 목소리로도 통하지 않자 혜주는 장난스럽게 말해왔다.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자. 응? 그는 자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갈 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그러는 걸 나도 알기에 갈 건데 너 일어나기도 전에 갔다 올 건데 하고 약 올렸다. 그러고는 혜준의 배 위로 올라앉아 이곳저곳 간지럼을 태웠다. 혜준을 위로해보라. 때때로 나는 부드러운 명령형으로 생각한다. 그에게 맞추어보라. 혜준의 기분을 바꾸어보라. 혜준을 사랑해보라. 혜준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어떤 의무처럼 느껴질 때 적당한 압박감에 짓눌리고 무거워지는 내 마음이 좋았다. 하지 말라는 사람 천지에 나라도 내게 명령하겠다. 내게 내리는 그 괴이한 말투가 웃기기도 했고 그럴 때면 혜준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효과가 분명 있었으니까. 혜준의 불안과 칭얼거림 앞에 나는 도리 없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택했다. 어쩌면 그건 시작이면서 끝이지 않을까. 나는 장난스러운 패팅을 에로틱한 전의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낱 말로는 그를 달랠 수 없다는 것을 난 알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낭비 끝에야 깨달은 해법이었다. 이 사실도 혜준이 알까? 너무나 알겠지? 하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것, 그건 때때로 끔찍했지만 끔찍함마저 포함한 그 사실이 나는 소중했다. 혜준은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눈을 감고서 보조개를 만들었다. 그는 어떤 식의 위로나 달램이 필요했고 나는 그걸 해준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오늘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혜인을 7년 만에 만난다는 초조함 때문이었을까? 혹은 혜준의 불안이 내게까지 전염된 탓일까? 언제나 내게 흥분을 안겨주던 자세로도 되지 않자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추워서 그런가 봐 하고 변명했다. 그러나 혜준은 변명의 퀄리티는 따질 생각도 없는지 그저 내 귀와 머리를 매만지며 더 해주길, 끝을 내주길 하는 신호를 보내왔다. 다음 날 아침 몹시 슬픈 꿈을 꾸다 깨어났다. 눈가를 매만져 봤지만 물기는 없었다. 꿈속에서만 울었구나 생각하며 나는 일어앉아 꿈이 무엇이었나 한참 동안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러나 실패한 독후감처럼 오직 감정만이 몸과 마음에 남아 맴돌 뿐이었다. 나 혹시 울었어? 나 무슨 말 안 하디? 혜준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침잠이 많은 그를 굳이 이런 이유로 일찍 깨우고 싶지는 않았다. 서두르지는 않았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처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정도의 계획이었으니까. 7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급할 게 뭐가 있겠어 싶은 마음과 느슨하게 약속을 잡고는 나 도착하면 나와 하던 버릇을 나는 잊었어도
내 감각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모직 코트를 걸쳤다가 수평선에 내려앉은 부신 햇살과 비탈길의 아지랑이를 떠올리며 다시 봄 코트로 갈아입었다. 가방을 열어 제일 상태가 좋은 책 한 권을 집어넣고는 침대 마트로 가앉았다. 혜주는 부스스한 머리로 한쪽 눈만 뜨고서 잘 다녀와. 올 때 BNC에서 빵 사와. 하면서 웃었다. 짓궂은 독설이라도 하며 날 배웅했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까. 물론 가정일 뿐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추고는 이불을 뒤집어 씌워 감싸고서 꽉 끌어안았다. 끄악!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혜준이 발버둥 쳤다. 혜인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귄 여자였다. 일기 1회. 혜인을 만나러 가는 하행길에 불쑥 그 단어가 떠올랐다. 언젠가 들은 한 일본 노래의 가사에서 기억해둔 것일 텐데 노래에서는 이 단어를 붉은 실만큼 낭만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부적절하기 짝이 없지만 낭만을 걷어내고 본다면 그 단어와 혜인을 연결하는 게 영 틀린 일은 아니었다. 그 시절 내가 혜인에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이 훌쩍 지나 나를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소환된 기억이자 대개 취사 선택된 감정이었다. 나는 혜인을 향한 감정을 부정하며 나를 다졌고 혜인과의 연애는 언제나 초석으로만 재구실했으며 그 시절의 신문을 살피는 일보다 다급한 건 그래서 지금의 나는 무엇이냐 고 대면하는 일이었다. 내가 게이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지나간 희미한 감정과 기억을 분석해서 무엇하겠는가. 지금의 나에게 귀 기울이는 건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앞에서 혜인은 번번이 지워지기 일쑤였고 그래서 그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엄습하는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